이번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당신 여기서 못 봐요. 한지연이 한혜린에게 냉정하게 경고했어요. 실제로 그녀는 이미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해뒀거든요. 그런데 검진 당일 예린이 정말로 쓰러지자 박한석 회장이 달려와 부축하던 중 목 뒤 반점을 발견하는 순간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며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쫓아내려던 직원이 어떻게 30년간 찾던 그 사람일 수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박한석 회장의 자택 서재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박 회장이지만 오늘따라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소녀의 모습이었죠. 무릎에 살짝 상처를 가진 채 해맑게 웃는 소미, 박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었습니다. 소미야,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박 회장은 매일 아침 사진에 대고 이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은 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날이었어요. 소미의 생일을 맞아 특별히 시간을 내어 함께 간 곳이었죠. 아빠, 저기 토끼 인형 사주세요. 소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잠시 인형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을 뿐인데 돌아왔을 때 소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의 공포와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소미야, 소미야. 박 회장은 비에 젖은 채로 놀이공원을 몇 시간이고 뛰어다녔어요. 목이 쉬도록 딸의 이름을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놀이공원 직원들과 경찰까지 총동원되어 수색을 했지만 소미는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그 후 박 회장은 모든 것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미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 지쳐가던 어느 날 박 회장은 자신이 후원하던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17살의 한지연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눈빛이 강렬한 소녀였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지연의 당찬 말에 박 회장은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고민 끝에 그는 지연을 입양했습니다. 지연은 박 회장의 기대 이상으로 성장했어요. 단 몇 년 만에 경영학을 마스터하고 현재 백화점을 맡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백화점에서는 한혜린이 이른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29살의 예린은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오셨네요. 예린은 청소를 담당하시는 70대 어르신께 밝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예린이구나.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이 많다. 청소 담당 김 어르신은 예린을 친손녀처럼 아끼셨어요. 예린은 백화점의 모든 어르신 직원분들을 정말 극진히 모셨습니다. 주차 관리하시는 박 선생님께도 경비를 서시는 최 어르신께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예린의 진심 어린 말에 어르신들은 모두 예린을 아끼셨습니다. 특히 고객들 사이에서 예린의 평판은 정말 대단했어요. 예린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단골 고객들은 모두 예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한지연 과장의 시선은 달랐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위치가 흔들리고 있어. 지연은 예린의 인기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 회장이 고객 만족도가 높은 직원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마다
직원들이 한예린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회장님이 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지연의 위기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이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어요. 다음 주 건강검진 때 직원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발표는 백화점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건강검진 현장에 오신다고요? 직원들은 모두 술렁거렸어요. 평소에도 직원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박 회장이지만 건강검진 현장까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특히 고객 만족도가 높은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 회장의 추가 발언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한예린에게 쏠렸습니다. 예린은 당황스러웠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겸손한 예린의 모습에 동료들은 모두 응원을 보냈습니다. 예린 씨만큼 성실한 직원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 고객들이 예린 씨만 찾는데 회장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동료들의 격려에 예린은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지연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문을 꽁꽁 잠그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회장님이 그 여자에게 빠져들 수도 있어. 지연은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20년 넘게 박 회장의 딸로 살아오면서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야.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나야, 지연이. 혹시 너희 회사에서 우리 백화점 건강검진 맡고 있지? 전화 너머에서는 대학 동기인 의료진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응, 맞아. 왜 갑자기? 부탁이 하나 있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시각 예린은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단골 고객인 80살 할머니께 다정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예린이 덕분에 오늘도 기분이 좋네. 할머니는 예린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혈압약은 챙겨 드시고 계시죠?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예린의 세심한 배려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런 착한 아이가 어디 있겠어. 할머니는 주변 고객들에게 예린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우리 예린이는 정말 효부야. 나를 친손녀처럼 대해주거든.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예린을 찾는 고객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고객들 사이에서 예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예린의 하루는 정말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는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어요. 예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경비실의 최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저는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예린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예린의 몸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탈진한 듯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지러움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예린은 고객들과 동료들 앞에서는 항상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어요. 몸이 조금 피곤해도 마음은 항상 즐거워요. 예린의 이런 마음가짐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대학 동기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이런 부탁을 들어줘서. 괜찮아. 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해. 발각되면 큰일 나. 동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지연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지연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해서 예린을 백화점에서 쫓아내겠다는 치밀한 음모였어요. 지연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대학 동기를 통해 건강검진 업체의 행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한예린의 검진 결과만 살짝 수정하면 돼. 전염성, 피부질환 의심 정도로만 지연은 자신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장님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린을 백화점에서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완벽해.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박 회장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회사 일에 매진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으려 애썼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지연의 마음속에는 예린에 대한 질투와 경계심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편 예린은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몸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주차 관리를 담당하시는 박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면서도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예린아,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니? 박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예린은 괜찮다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선생님, 오히려 선생님께서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게 더 걱정돼요. 예린의 세심한 배려에 박 선생님은 마음이 따뜻해지셨어요. 이런 예린의 모습을 보며 백화점의 모든 어르신 직원분들은 예린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저런 착한 아이가 어디 있겠어. 우리 예린이는 정말 효녀야. 어르신들의 칭찬은 끊이지 않았어요. 고객들 사이에서도 예린의 평판은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고객님, 혈당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당뇨를 앓고 계시는 70대 할아버지께 세심하게 안부를 물었어요. 아이고, 예린이가 챙겨주니까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할아버지의 대답에 예린은 정말 기뻤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예린의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박 회장도 직원들로부터 예린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희 한예린 직원은 정말 특별해요. 어르신 고객들이 예린이만 찾으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을 때마다 박 회장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직원이라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박 회장의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야근과 스트레스,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예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동료들도 예린의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예린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많이 창백해졌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동료들의 걱정에도 예린은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게 더 죄송해요. 예린의 이런 마음씨에 동료들은 더욱 안쓰러워했어요. 드디어 건강검진 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의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 지연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예린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박 회장의 예린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적인 만남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어요. 건강검진 당일 아침, 백화점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박 회장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고, 특히 예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청소를 담당하시는 김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면서도 예린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예린아, 오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 어르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예린은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건강검진센터를 찾아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됐지? 대학 동기에게 재차 확인하는 지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걱정 마. 한예린의 검진 결과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나올 거야. 동기의 확신에 찬 대답에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끝이야. 지연은 승리를 확신하며 백화점으로 돌아갔어요. 오전 10시 건강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순서에 따라 검진을 받기 시작했고 예린의 차례는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한 직원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직원 때문에 검진 일정이 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한예린 씨, 지금 바로 검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간호사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예린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린이 검진실로 향하는 순간 박 회장님이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시간 일찍 오신 것이었어요. 직원들 검진 상황이 어떤가? 박 회장님의 질문에 비서가 급하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사고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어 지금 한예린 직원이 검진 중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박 회장님은 검진센터로 향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직원을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검진실에서 예린은 혈압과 기본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지러워요. 예린이 간호사에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환자분 응급 상황입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까지 들렸어요. 바로 그때 박 회장님이 검진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의 목소리를 들은 간호사가 급히 설명했어요. 한예린 직원이 검진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박 회장님은 검진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예린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의식은 어떤가? 박 회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 기절로 보입니다. 박 회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예린에게 다가가 안전띠를 확인하려 했어요. 그 순간 예린의 검진복이 살짝 흘러내리며 목 뒤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하트 모양의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박 회장님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그 반점, 잃어버린 딸 소미가 가지고 있던 바로 그 표시였어요. 소미야, 박 회장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작은 중얼거림이 검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박 회장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박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바로 그때 예린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린의 약한 목소리에 박 회장님은 더욱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운명은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린 씨, 아니 혹시 박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예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린의 정중한 사과에 박 회장님은 더욱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 말투, 그 눈빛, 모든 것이 어린 소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괜찮소. 몸은 어떤가요? 박 회장님의 따뜻한 관심에 예린은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많이 좋아졌어요. 예린이 일어나려 하자 박 회장님이 급히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되겠소. 충분히 쉬어야 해요. 박 회장님의 세심한 배려에 예린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한지연이 급히 검진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지연아, 잠시 나와서 이야기하자. 박 회장님의 진지한 표정에 지연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린 씨는 좀 더 쉬세요. 박 회장님은 예린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복도에서 박 회장님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한예린 직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나?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회장님, 지연의 차가운 대답에 박 회장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내가 듣기로는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다던데. 박 회장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회장님, 혹시 그 직원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지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 회장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박 회장님의 대답에 지연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회장님,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시도를 해보려 했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님은 은밀히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한예린이라는 직원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출생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DNA 검사를 위한 샘플도 확보했어요. 예린이 사용한 컵에서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연락 주세요. 박 회장님의 간절한 부탁에 탐정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어요. 한편 지연은 자신의 음모가 발각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들킬 리는 없겠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박 회장님이 예린에게 보이는 특별한 관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지연은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박 회장님은 그 결과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소미야, 정말 내 소미야. 3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박 회장님은 한동안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 후회와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탐정의 추가 조사 결과도 모든 것을 뒷받침했어요. 한예린은 30년 전 놀이공원 근처에서 발견된 미아였고 기억을 잃은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놀이공원에서의 실종, 토끼 인형에 대한 희미한 기억, 그리고 목 뒤에 하트 모양 반점까지 이제 확실해졌구나. 박 회장님은 예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박 회장님은 예린을 자택으로 초대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예린은 어리둥절했지만 회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회장님,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회장님의 자택에 도착한 예리는 거실에 펼쳐진 오래된 앨범들을 보고 놀랐어요. 이건 모두 제 딸 소미의 물건들입니다. 박 회장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예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린 씨, 아니, 이제는 소미라고 불러야 할까요? 박 회장님이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어요. 예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린의 혼란스러운 표정에 박 회장님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당신은 내 딸입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내 소중한 딸 소미. 예린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린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 회장님은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버지, 30년 만에 들려온 그 한마디에 박 회장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 회장님은 한지연을 불러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모든 걸 알고 있다. 박 회장님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연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연이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하자. 박 회장님은 건강검진 조작에 관한 모든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내가 검진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소미를 해치려 했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왜 그랬니? 박 회장님의 슬픈 목소리에 지연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까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넘게 회장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갑자기 진짜 딸이 나타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 회장님은 지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연아, 소미가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내 딸이 아닌 건 아니야. 박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요? 저도 여전히 회장님의 딸인가요? 물론이지.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란다. 박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그동안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어요. 예린도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과 달랐어요. 지연 언니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해해요. 예린의 따뜻한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언니를 해치려 했는데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린의 너그러운 마음에 지연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린이, 아니 동생. 박 회장님은 두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연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저는 해외 지사에서 일하겠습니다. 지연의 결정에 박 회장님과 예린은 모두 놀랐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반성하고 성장한 후에 돌아오겠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다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후 예린은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예린의 제안에 박 회장님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소미야, 강소미 희망재단이라고 이름을 짓면 어떨까요? 예린의 아이디어에 박 회장님은 감동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구나. 재단 설립 후 첫 방문지는 예린이 자란 보육원이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왔네. 아이들은 예린을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강소미 희망재단을 만들어주신 할아버지세요. 예린이 박 회장님을 소개하자 아이들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에 박 회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들아, 할아버지가 여러분께 약속드릴게.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어요. 박 회장님의 약속에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소미 언니처럼 착한 할아버지네. 아이들의 말에 예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네요. 1년 후 런던에서 돌아온 지연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예린이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두 사람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언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예린의 환한 미소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지연의 말에 세 사람은 모두 웃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박 회장님의 자택 정원에서는 소소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재단에서 지원하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져왔어요. 예린이 내민 그림들을 보며 박 회장님은 감동했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이 아이들 모두 꿈이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아이. 예린의 설명에 지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재단 일을 도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니 예린의 대답에 지연은 정말 기뻤어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이구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0년의 긴 시간을 돌아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예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과정에서 더 큰 것을 얻게 되네요. 박 회장님은 딸의 철학적인 말에 감동했어요. 소미야, 내 말이 맞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이었네요. 석양이 물들어가는 정원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았으며 이제 그들 앞에는 더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